서연씨, 날이 조금 춥죠? 이쪽으로 와봐요. 태훈이 두 팔을 벌리자 서연은 못 이기는 척 그의 단단한 무릎 위로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태훈의 뜨거운 온기가 서연의 등 뒤로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태훈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제품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서로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엉키며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찰나 태훈이 서연을 일으켜 자신을 마주보게 돌려앉혔습니다. 시선이 얽히고 태훈의 커다란 손이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아래 십술을 가볍게 훑던 그는 이내 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서연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여행의 끝을 앞둔 아쉬움과 서로를 향한 본능이 뒤섞이며 금세 짙고 뜨겁게 변해갔습니다.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엔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짠내 섞인 밤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았지만 서로의 살결이 맞닿은 곳은 타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태훈의 거친 손길이 서연의 허리선을 타고 매끄럽게 올라가 셔츠 속 살결에 직접 닿자 서연은 작게 신음하며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 태훈씨. 그녀의 떨림은 태훈의 이성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입술에서 시작된 열기는 서연의 목덜미와 쇄골로 이어졌고 태훈이 그녀의 여린 살결에 얼굴을 묻을 때마다 샴푸 향과 뒤섞인 달콤한 살냄새가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침구 위로 두 사람의 몸이 겹쳐지자 마치 제주의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듯 거친 호흡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깍지 끼어 맞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서로를 탐닉하는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과 젖은 숨소리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몸을 숨긴 그 밤, 두 사람은 파도가 해안을 적시고 또 적시듯 쉼없이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제주가 가진 모든 계절의 감각이 오직 두 사람의 맞닿은 살결 속에 녹아들어 밤새도록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사직을 목전에 둔 49세의 대기업 부장 김태훈. 그의 어깨는 승진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다. 한 달 내내 매일 밤 11시를 넘기던 퇴근과 주말까지 이어진 회의의 연속. 마침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혼자 떠나는 3박 4일간의 제주도 여행. 그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를 넘어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압박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포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그는 늘 입던 고가의 비즈니스 캐주얼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마치 전투복을 벗어던진 해방감.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어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잠시 후 그의 옆 통로 좌석시에 한 여자가 앉았다. 그는 43세의 박서연.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의 기획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프리랜서 워킹맘. 프리라는 이름은 자유로웠지만 사실상 24시간 대기조와 다름없었다. 학교 행사와 프로젝트 마감일 사이를 줄타기 하듯 살아가던 그녀에게도 절실한 쉼표가 필요했다.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딱 3일만 엄마. 박서연이 아닌 인간 박서연으로 살다 오겠다며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화장을 최소화한 얼굴, 편안한 와이드 팬츠와 넉넉한 니트 가디건 차림. 그녀는 짐을 넣고 자리에 앉으며 김태훈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가볍게 목례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태훈도 사무적인 인사를 건넸다. 둘 사이에는 얇고 투명한 유리벽이 놓인 듯 했다. 서로의 고단한 일상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시 잊으려는 간절함만이 공기처럼 느껴졌다. 태훈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고 서연은 미리 다운로드해둔 전자책을 펼쳤다. 30분 남짓의 비행.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고독한 힐링을 향해 제주도로 날아갈 뿐이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짐을 찾아 각자의 렌터카로 향하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태훈의 여행 스케줄은 철저히 무계획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무작정 해안도로를 달렸다. 머릿속에 복잡한 보고서와 KPI 대신 거친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람 소리만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첫날은 섭지코지에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둘째 날은 한라산 중턱의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태우는 굳게 닫혔던 자신의 감각을 천천히 되찾아갔다. 넥타이를 맨 채 숨막혔던 지난날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여행은 고독한 미식과 문화 탐방 위주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정리했고, 작은 갤러리나 독립 책방을 찾아다니며 영감을 얻으려 했다. 낯선 곳에서 나 홀로 느끼는 자유,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셋째 날 오후, 태우는 우연히 낡은 돌담과 감귤밭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의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흑백 사진 전시회였다. 고독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사진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출구 쪽 작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박서연이었다. 저기. 태훈이 무심코 입을 열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비행기 옆자리? 서연도 살짝 놀란 눈치였다. 네, 김포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태훈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제주도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저는 이쪽 돌담길이 너무 예뻐서 잠시 쉬는 중이었어요. 서연은 태훈의 모습이 비행기에서보다 훨씬 편안하고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폰도 굳은 표정도 없이 햇빛 아래서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도요. 복잡한 곳은 피하고 싶었는데 발길 닿는 대로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거죠? 네. 저도 겨우 시간 내서요. 부장님은 아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쓸 뻔했다가 급히 정정했다. 김태훈입니다. 그냥 태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박 선생님께서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프리랜서라 부장님 소리는 안 들어요. 사실은 지금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을 시간인데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서연이 농담처럼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여행 스토리를 아주 짧게 공유했다. 복잡한 대화가 아니었지만 서울에서의 공통된 고단함과 지금 이 순간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는 교감만으로도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태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태훈 씨도요. 서연도 가볍게 인사했다.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났지만 제주도의 고요한 돌담길 위에서 나눈 짧은 대화는 비행기의 사무적인 인사를 넘어 서로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태훈은 다음날 아침 삼방산 아래 해안가 올레길을 걸었다. 짙은 안개와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길. 그는 걷다가 작은 갯바위 위에 털썩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49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회사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일 것이라 믿었는데 마음속은 이토록 텅 비어 있었다. 후 긴 한숨을 내쉬는 순간 발치에 작고 예쁜 돌멩이가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김태훈 씨 맞으신가요? 또다시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갯바위 위에 태훈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 씨? 여기서 또 와. 이거 정말 놀랍네요. 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동네 주민이 추천해준 숨겨진 걷기 코스라서 왔는데 설마 또 만날 줄은. 혹시 저를 따라오시는 거 아니시죠?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 설마요. 저야말로 서연 씨가 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보다 훨씬 편안하게 마주보며 웃었다. 낯선 타지에서 두 번의 우연한 만남은 이미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불릴만 했다. 여기 분위기가 참 고요하네요.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서연이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늘 이어폰이나 차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저기 서연 씨.
잠깐 저와 같이 걸으시겠어요? 이 길은 혼자 걷기엔 좀 외롭네요. 태훈이 용기를 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이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삼방산 아래의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태훈 씨는 평소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서연이 물었다. 저는 골프를 쳤죠. 일의 연장선상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대로 된 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좀 허탈하더군요. 태훈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맞아요. 저도 항상 일과 육아 사이에서 줄타기만 했지 진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와서야 비로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서로의 고단했던 일상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서로가 걸어온 길의 무게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40대 후반과 40대 초반, 대기업 부장과 워킹맘 프리랜서.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경력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했던 나 자신에 대한 공허함은 같았다. 서연 씨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분 같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시니. 태훈이 말했다. 겉모습만 그렇죠. 사실은 저도 불안해요. 아이들 교육, 프로젝트 마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제 영역에 대한 걱정. 태훈 씨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겠어요. 저도 태훈 씨를 보면 참 단단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걷는 내내 진솔한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았다. 비행기 옆자리에서 시작된 인연은 제주도의 파도와 바람을 타고 서로의 마음에 닿았다. 제주도에서 만난 인연이 아니었다면 서울에서는 절대 이런 대화 못했을 거예요. 서로 경계했겠죠. 나이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지금은 우리 모두 일상에서 탈출한 사람 어와 일상에서 탈출한 사람 비일 뿐이니까요. 서연도 환하게 웃었다. 태훈은 그날 저녁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의도된 만남을 만들고 싶었다. 서연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인연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처음에는 여행은 혼자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태훈과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대신 소박하고 맛있는 동네 식당으로 가요. 제 몫은 제가 계산할게요. 당연하죠. 태훈은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동네 주민들이 찾는다는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돈베고기와 시원한 해물탕을 두고 소주잔 대신 시원한 한라봉 에이드를 부딪혔다. 건배. 우리의 고단했던 일상과 제주에서 찾은 힐링,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소중한 인연에. 태훈이 말했다. 건배. 서연도 웃으며 잔을 들었다. 이야기는 깊어졌다. 태훈은 직장에서의 불안감과 이사직에 대한 압박감을, 서연은 워킹맘으로서의 고충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진정한 공감과 위로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훈은 서연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독립적인 사고방식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단단하고 매력적이었다. 서연은 태훈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민과 섬세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꼰대가 아닌 고독한 중년 가장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태훈은 공항으로 향해야 하는 서연을 숙소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는 아까의 활발한 대화 대신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내일 올라가시죠? 서연이 물었다. 네. 저도 내일 아침입니다. 숙소 앞에서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태훈 씨 덕분에 정말 많이 웃고 위로받았어요. 힐링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과 나누는 것도 좋네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훈은 주머니 속의 작은 돌멩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서연 씨, 이대로 헤어지기엔 밤 공기가 너무 좋네요. 태훈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괜찮은 편의점이 있던데 가볍게 맥주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대로 보내기가 조금 아쉬워서요.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아쉬웠는데. 좋아요. 마침 숙소 테라스가 예쁘거든요.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들고 서연의 숙소 테라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시원한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알싸한 맥주 기운이 돌자 대화는 아까보다 훨씬 솔직하고 깊어졌습니다. 태훈 씨는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처음 본 저한테 이렇게까지 진심일 줄 몰랐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서연 씨 앞에서는 제 가식이나 포장을 다 내려놓게 돼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서연 씨, 날이 조금 춥죠? 이쪽으로 와봐요. 태훈이 두 팔을 벌리자 서연은 못 이기는 척 그의 단단한 무릎 위로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태훈의 뜨거운 온기가 서연의 등 뒤로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태훈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제품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서로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엉키며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찰나 태훈이 서연을 일으켜 자신을 마주보게 돌려앉혔습니다. 시선이 얽히고 태훈의 커다란 손이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아래 십술을 가볍게 훑던 그는 이내 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서연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여행의 끝을 앞둔 아쉬움과 서로를 향한 본능이 뒤섞이며 금세 짙고 뜨겁게 변해갔습니다.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엔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짠내 섞인 밤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았지만 서로의 살결이 맞닿은 곳은 타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태훈의 거친 손길이 서연의 허리선을 타고 매끄럽게 올라가 셔츠 속 살결에 직접 닿자 서연은 작게 신음하며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 태훈 씨. 그녀의 떨림은 태훈의 이성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입술에서 시작된 열기는 서연의 목덜미와 쇄골로 이어졌고 태훈이 그녀의 여린 살결에 얼굴을 묻을 때마다 샴푸 향과 뒤섞인 달콤한 살냄새가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침구 위로 두 사람의 몸이 겹쳐지자 마치 제주의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듯 거친 호흡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깍지 끼어 맞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서로를 탐닉하는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과 젖은 숨소리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몸을 숨긴 그 밤, 두 사람은 파도가 해안을 적시고 또 적시듯 쉼없이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제주가 가진 모든 계절의 감각이 오직 두 사람의 맞닿은 살결 속에 녹아들어 밤새도록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방 안에는 낮게 깔린 햇살과 함께 나른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태훈은 제주의 아침 공기보다 더 투명하게 느껴지는 서연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뜨자 태훈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겨주었습니다. 간밤에 뜨거웠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맞닿은 피부에서는 기분 좋은 잔열이 느껴졌습니다. 잘 잤어요? 태훈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일정한 심장박동이 마치 어젯밤의 파도 소리처럼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꿈 아니죠?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꿈이면 내가 다시 깨워줄게요. 태훈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 꿈을 현실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일회성 여행의 기억으로 남겨두기엔 서연 씨가 내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묘한 긴장감 대신 서로의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놓지 않는 익숙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멈춰 선 태훈이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서울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제주 말고 그냥 우리 동네 맛집이면 좋겠어요. 태훈 씨랑 일상을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태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모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당신이 매일 걷던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틀 뒤 서울의 공기는 제주만큼 맑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설렘을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강남의 한 빌딩 앞, 캐주얼한 수트 차림의 태훈이 커다란 꽃다발 대신 서연이 좋아한다고 했던 작은 디저트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퇴근하는 서연을 발견한 태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 역시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단번에 그를 찾아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서울의 회색빛 풍경은 제주의 푸른 바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끝은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었고 제주의 밤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서막이 되었습니다.